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건보, 건강보험공단 수리 영역부터 할 텐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개죠. 응용수리와 자료해석이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제 강의를 막 뒤에 있는 어려운 것부터 보시면 이거 뭔가 싶어요. 근데 듣다 보면 놀랐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막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쭉 쌓아 나가신 분들이 제 강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 수리 영역인데 응용 수리부터 먼저 들어가죠. 왜냐? 그동안 여러분들 수학 포기하셨잖아요. 그럴 필요 이제 전혀 없습니다. 수리는 뭐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료 해석과 응용 수리가 80에서 90점대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 90%를 다 맞춰요. 그 이유는 뭐냐? 저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총 16가지가 있어요. 빨리 푸는 법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풀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울법인데 이 저울법이라는 건 정말 5만 군데에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응용수리와 자료해석이나 뭐 문제 해결이나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맥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보면 술을 엄청 좋아할 거 같잖아요. 술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술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많이 먹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많지 않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먹어요. 자, 어쨌든 제가 회사를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걸 이제 하는데 한지 오래됐어요. 한 12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안 먹게 되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자, 소주하고 맥주가 이렇게 딱 해봅시다. 그럼 이쪽이 맥주겠죠? 이게 알코올 도수예요. 소주입니다. 이걸 타면은 이제 소맥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개를 타면 절대적으로 15%가 넘어갈 수 있나요? 알코올 농도가? 안 되죠. 아무리 소주를 다 갖다 부어도 15% 이상이 나올 수가 없고 맥주를 다 갖다 넣어도 5% 언더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되고 이쪽도 농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8%의 농도, 알코올 농도로 만들었다고 해보면 얘를 많이 넣을까요? 얘를 많이 넣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8%면. 당연히 이 중간점으로 했을 때 얘는 3 정도가 왔고요. 얘는 7 정도가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맥주를 많이 넣겠죠. 만약 여기서 14.9% 내가 어떤 애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얘를 막 오늘 죽여야 돼. 얘는 한번 마탱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맛을 가게 하겠어. 한번 제대로 한번 죽이겠어. 그러면 이제 이쪽을 많이 타야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쪽을 많이 타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15도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점점 15% 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주를 많이 타고 이쪽 5% 쪽으로 많이 가면 맥주를 많이 탄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저울법이라는 게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저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맞추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걸 가중평균법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가중평균법. 그래서 이게 8%까지 갈 때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5에서 8까지의 갈 때의 길이가 3이죠. 15에서 8까지의 갈 때가 7이죠. 그럼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역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넣었으니까 물질을 여기다 더 많이 넣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의 요 소맥의 양이 1000ml다 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맥주는 7대 3이니까 100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7 더하기 3분의 7이죠. 7. 그러니까 700ml가 이쪽 맥주가 되겠고요. 이쪽은 얼마죠? 당연히 300ml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요 맥주의 양이 700ml다라고 하면 소주의 양은 얼마예요? 자, 300ml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쪽에 비율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물질의 비율이 7대 3이면 농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쓰이냐? 그렇지는 않고 5만 가지 잡스러운 곳에 다 쓰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도 계산 되게 어렵잖아요. 농도 계산. 이 농도 계산을 공식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공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농도는 소금을
자, 소금물로 나눈 겁니다. 그게 농도예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몰라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5%와 17%를 섞어서 10%가 됐습니다. 자, 그럼 5%가 있고요. 17을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10%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알았죠? 이쪽까지 길이가 5가 되고 이쪽까지 길이가 7이 되겠죠. 그죠? 물질이 어떻게 된다? 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7대 5의 비율로 요 600g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600g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쪽 5%에 들어가는 거는 7, 17%에 들어가는 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g을 곱하기 두 개를 더합니다. 7 더하기 5분의 7. 요게 어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죠? 10, 여기가 12니까 곱하면 50, 이렇게 50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눈 겁니다. 빠르게. 350. 한쪽이 350이니까 다른 쪽은 2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350, 이쪽이 250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 공식을 알았나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 저는 편법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정석을 빨리 푸는 거지 이거를 편법으로 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봅시다. 상반기 매출액과 자, 하반기 매출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총 이익률이 10%, 1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액 이익률이 200억이고 상반기가 총 이익률이 12%니까 상반기 매출 이익은 24억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걸 한 겁니다. 자, 하반기 매출 총 이익률은 9%니까 하반기에 매출 총 이익률을 X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매출 총 이익은 X 곱하기 0.09가 되겠죠. 여기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24억 더하기 요 금액이 연간 매출액이 되겠죠. 그럼 연간 매출액은 여기 200억에다가 더하기 요 하반기 매출을 더해서 10%다. 곱하기 0.1 요걸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돼요. 근데 뭐예요? 귀찮아요. 이걸 10초 안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이거 곱하고 난리치고 해야 되니까. 자, 뭔가 방정식을 만드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섞었죠. 섞었습니다. 섞었을 때 12%하고 9%를 섞었더니 10%가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가 2, 여기까지가 길이가 1이죠.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자, 여기가 상반기고요. 이쪽이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역으로 들어가죠. 1대 2 이렇게 되죠. 상반기 매출이 얼마였어요? 200억 이렇게 됐으니까 하반기 매출은 얼마겠어요? 400억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전체 매출이 아니니까. 전체 매출이 300억이었다. 그럼 여기가 100억, 여기가 200억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저울법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물질이든 어떤 매출이건 다른 것 뒤에 또 있지만 다 섞어야 됩니다. 다 섞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일부 섞고 얘를 일부 섞는 건 안 돼요. 가중평균은. 그래서 다 섞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막 넣었다 뺐다 해요. 일부 넣었다가 일부 뺐다가 막 소금물을 뺐다 넣었다 이러면 이건 못 쓰죠. 그렇죠?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건 다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한 건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S생명 신입사원의 채용시험 응시자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시험 전체 점수 평균이 50이고 합격자는 80, 불합격자는 40이죠. 이거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신입사원 응시자가 100명이니까 요 합격자를 X, 불합격자는 100-X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총점은 합격자가 받은 것과 불합격자가 받은 총점이 같으니 X 곱하기 80점 더하기 100-X 곱빼기 40점을 했더니 총점이 100 곱하기 50점이 되겠죠? 5000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자, 합격자가 80점이에요.
불합격자가 40점입니다. 섞었습니다. 50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30,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3대 1이니까 사람 수는 1대 3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럼 전체가 100명입니다. 4분의 1이 두 개를 더해서 1이죠. 4분의 1이 이쪽이 25명, 이쪽이 75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몇 명이죠? 합격한 사람은 25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정수법인데요. 정수법은 이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누어졌을 때 정수로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과 개수라든가 또는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37.3명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37명, 3명이면 0.3명은 이렇게 반쪽이 맞나요? 그런 경우가 없죠. 나이는 몇 살이에요? 물어봤어요. 저는 27하고도 3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수가 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볼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남자 사원이 15%가 늘었어요. 그럼 남자 사원을 X라고 하면 이게 작년이면 올해는 얼마가 되죠? 1.15X가 되겠죠? 자, 여자 사원은 작년이 Y라고 하면 10%가 줄었으니까 0.9Y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신입사원 수는 620명이니까 작년보다 20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은 600명이었고 올해는 620명이었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을 써보면 얘하고 둘이 더하면 600명, 얘네 둘이 더하면 620명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600, 그 다음에 1.15X 더하기 0.9Y는 6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봤더니 이거는 뭐 오마이 갓이죠. 이거 0.9 1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떡하냐?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잘 안 되면 넣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하고 싶은 게 뭐죠? 여자 사원수죠. 여자 사원수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작년에다가 곱하기 얼마래요? 0.9를 했더니 자 올해가 된 거죠. 자 올해가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올해 사원이 1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답이 여기 100명이라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작년은 몇 명이죠? 작년 사원수는? 자 이걸 넘겨야겠죠? 그러면 곱하기 자 9분의 10 하면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약. 한 1000에서 나누니까 한 110 몇 명 되겠죠? 이거는 110점 땡땡땡이니까 점이 나오니까 사람 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오셨죠? 감이 오셨죠? 올해 사원수는 뭔진 모르지만 9로 나눠줘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304, 이 9로 안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는 값이에요. 올해 사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눠지냐? 안 나눠집니다. 얘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고요. 얘 나눠지냐? 나눠집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알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일단 9로 나눠지는 값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편법이 없다면서 이거 편법 아니야. 왜냐? 이거 정확하게 계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9의 배수가 다 있으면 어떡하냐? 4개가 다 9의 배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이 뒤에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것도 푸는 법이 있는데 저울법으로 푸는 거예요. 저울법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시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 저울법을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가 9로 나눠졌는지를 알았죠? 그거는 우리 배수 판정법 있죠? 배수. 자, 2의 배수는 어떻게 알죠, 우리? 끝자리가 2로 나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숫자가 있고 뭐 2, 4, 8, 6 이렇게 되면 다 2의 배수가 되겠죠. 자, 3의 배수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요 자릿수가 있으면 요 자리를 다 더해서 3의 배수이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더하면은 6이 되죠. 더하면 123이라는 숫자는 더하면 6이 되니까 3의 배수죠. 그러면 3의 배수네.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자, 6의 배수는 이게 2의 배수이면서 다 더해서 3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6, 2, 뭐가 될까요? 8이다가 7 안 되고 그 다음에
8 넣어볼까요? 8에다가 여기 좀 적당하지 않네요. 4, 2, 420에다가 여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당히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그래서 36 이런 거 있잖아요. 36. 요 2의 배수죠? 더하면 뭐가 돼요? 9가 되니까 3의 배수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6의 배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4의 배수는 숫자가 있으면 이 뒷자리가 0, 0으로 끝나거나 이 뒷자리 두 개가 4의 배수이면 됩니다. 4의 배수는 잘 안 나와요. 4의 배수는 어떻게 알면 되죠? 2로 두 번 나눠보면 되죠. 간단하게. 자, 8의 배수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가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세 자릿수가 0, 0, 0이거나 여기 8로 나눠져야 돼요. 자, 이해가 안 되죠? 2로 세 번 나눠보면 되는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9의 배수예요. 9의 배수. 자, 9의 배수가 특이하게도 이 값들을 다 더하잖아요. 9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래서 값들이 있어서 값을 다 더해서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빠르게 활용한 겁니다. 자, 이 문제로 와서 한번 볼까요? 자, 9에다 8 더하면 17이죠? 9의 배수 아닙니다. 7이죠? 9의 배수 아닙니다. 10이죠? 아니죠? 2, 5, 2, 9의 배수. 그래서 이걸 찍은 거예요. 제가 빠르게. 그쵸?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이해 가셨겠죠? 뭔진 모르지만 여자 사원수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 곱하기 3%가 줄었죠. 30%가 줄었으니까 0.7을 곱합니다. 그랬더니 올해 사원수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뭘로 나눠줘야 돼요? 넘어가니까 자, 7분의 10이 돼야 되니까 7로 나눠져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게 7로 나눠지는 값은 되게 어려워요. 7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눠봐야 돼요. 판단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자, 7, 5, 35, 7이 안 되죠. 자, 7, 3, 21, 7, 24. 되네요, 이거는. 오케이, 땡큐. 체크해놔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7, 3, 21, 41이죠. 안 되고. 자, 7, 4, 28. 안 되네요, 이것도. 이게 정답이죠. 이렇구나. 이게 가장 빠릅니다. 저한테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뭐냐? 이거 다 똑같으면 어떡하냐? 뒤에 설명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케이스 2번은 왜 다르냐? 자, 볼게요. 요거는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올해였죠? 포인트가. 여기는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last year.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작년 곱하기 뭐랬대요? 남학생은 15%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 1.15를 했더니 자, 올해 사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죠? 작년이죠, 작년. 작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작년 사원수가 105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뭔지 모르지만 땡땡땡땡땡 하고 점하고 땡5 이렇게 끝나요. 계산하면. 어떻게 알았죠? 소수점 두째 자리니까 두째 자리가 이렇게 땡5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땡5라고 찍힌다는 건 뭘까요? 얘는 소수죠?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정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자, 만약에 126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126을 넣으면 5, 6, 30이니까 30, 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정수가 아니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밖에 없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뭐에다가 1.1, 작년에다 곱해서 정수가 나야 되니까 이 작년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답이 굉장히 이 곱해서 값들이 많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쓰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요 올해와 작년은 조금 다르죠. 안 되면 넣어보라고 그랬죠. 이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넣어봤더니 안 되네. 되는 건 요거밖에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하는 건데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어떤 값이든 빨리 1이나 10 같은 걸 넣어봐서 그냥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면 좀 빨리 풀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13%가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10%가 감소했는데 작년 남학생 수래요. 그럼 작년에다가 곱하기 1.13을 했더니 그렇죠? 올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3%가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남학생 수는 13%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10%가 감소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올해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1.13을 곱해야 되겠죠. 작년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13을 곱해서 올해의 정수가 되는 게 뭐밖에 없죠? 얘도 1.13 곱하면 얼마가 돼요?
0.5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소수점 자리 어떻게 계산하죠? 1.18 곱하기 자, 1.15를 하면 자, 소수점 몇째 자리가 나오죠? 두 개를 곱하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4, 0 이렇게 시작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뒤에 이제 끝자리 풀이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 놀라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0.001 곱하기 자, 이런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건 0.000000 몇이 될까요? 자, 이거는 여기가 세 자리죠. 여기가 몇 자리예요? 다섯 자리죠. 그러니까 총 8자리의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 찍고 0점 찍고 1이 있으니까 8자리가 되니까 7개가 들어가야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3.453이 있고요. 131.46이 있으면 총 몇 자리가 나오냐? 일단 여기가 6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6자리가 나오는데 2가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앞에는 5자리가 생기고요. 여기는 5, 6, 30이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생기는데 30이니까 0이 생기니까 여기 세 자리만 생기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볼 때 이렇게 자릿수를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자, 자릿수 계산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계산하려면 전체 남녀비가 5대 7이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생산직 사원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원 수가 얘가 이제 120명이니까 남자가 얼마가 되죠? 12분의 요 더해서 5 요게 남자죠. 그러니까 50명이 남자고 70명이 여자예요. 근데 사무직은 3대 4가 남녀의 비율이니까 자 요걸 3대 4면 사람 수가 3명 4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비가 3대 4니까 여기다 변수 K를 넣어주면 3K 대 4K 요게 뭐죠? 요게 남자, 여자, 사람 수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T를 넣어줘요. 1T하고 2T가 있으면 얘가 남자, 얘가 여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서 50이 되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70이 됩니다. 그렇겠죠? 이쪽에 써보면 3K 더하기 T는 50이고 자 4K 더하기 2T는 70이 되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 되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뭐 아무리 빨라도 1분 안에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초스피드로 푸는 애들이라고 해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생산직 사원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생산직 사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남자는 몇 명이죠? 7분의 3이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생산직 사원은 7로 나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로 나눠지면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안 되죠. 이거 되겠죠. 105명이죠. 만약에 두 개다. 그럼 일단 여기서 값을 정해 놓고요. 대입을 하면 되는데 건보가 보기가 4개예요. 그러니까 넣기가 쉽습니다. 5개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편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입법이 무조건 편합니다. 대입법은 뒤에 설명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직 사원의 수를 구해라. 얼마로 나눠져야 되죠? 11로 나눠져야 되죠?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다. 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밑에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볼펜 수가 500개인데 뭘 구하라는 거죠? 별 모양의 볼펜을 구하래요. 별 모양의 파란색과 검정색 비율이 13대 11입니다. 그 뭔지 모르지만 14로 나눠줘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뒤에 응용 문제에서는 이게 만약에 14로 나눠지는 값이 만약 여기 280개라든가 뭐 별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잘 조율해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답을 찍어 놓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할머니 연세는 철수의 3배고요. 민수의 4배래요. 나이 차가 6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나이를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철수의 나이는 얼마가 되죠? 철수의 나이를 뭐 할머니 나이 X라고 하면 철수의 3배니까 3분의 X가 철수의 나이가 되겠고 민수의 나이는 4분의 X가 민수의 나이겠죠? 그럼 철수에서 민수를 빼니까 6살이다. 계산하면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계산하려면. 근데
할머니의 나이는 뭔지 모르지만 나이가 있으면 철수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 나이가 6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철수의 나이는 몇 살이죠? 3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렇겠죠? 자, 만약에 민수의 할머니 나이가 41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민수의 나이는 몇 살이죠? 10.x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머니의 나이는 3으로도 나눠줘야 되고 4로도 나눠줘야 되는 12의 배수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자, 11이니까 3으로 안 나눠지죠? 그쵸? 13이니까 3으로 안 나눠지죠? 요건 7, 8이 4로 나눠지나요? 4로 안 나눠지죠? 요거밖에 없죠. 정답이 1번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예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만 들어있는 저금통이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의 3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이 1개면 100원짜리 동전은 3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얘가 2개면 6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은 뭐에 배수해야 되죠? 3에 배수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이 7개예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될까요? 3분의 7개죠. 이런 동전의 개수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 6, 9, 12로 나갈 테니 정답이 3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간단하죠? 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모두 다 통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방법들을 알고서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굉장히 좋은 방법들인데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기에 팁들이 더해지잖아요. 그것까지 합치시면 한 3, 40개 됩니다. 요거만 해도. 그 다음에 또 실전풀이에 들어가면 이런 누적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적식으로 계산하는 법, 빨리 계산하는 법, 세 자리 빨리 계산하는 법, 끝자리가 다 똑같으면 어떡해요? 끝자리 다음 거로 빨리 판단하는 법, 앞자리를 빨리 판단하는 법, 앞자리 다음 거로 판단하는 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놀랍죠? 자, 다음 시간에 저울법을 활용한 농도 계산 빨리 하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